자, 그래서 오늘은 신경망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인공신경망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R 프로그램 코딩 하면서 어느 정도는 배웠을 겁니다. 한번. 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깊게 하면서 그거를 이제 코딩으로 연결하는 방법까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은 그동안 만들어진 것만 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론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콜만 해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패키지들을 불러 갖고 와서 옵션만 지정해 주고 사용을 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그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이제 개발을 좀 더 고급 과정으로 들어가면 남들이 개발해 놓은 걸 활용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또 개발을 좀 더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제 고급으로 더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그럴 때 이제 하는 방법을 기초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걸 발판으로 해서 더 깊게 배워서 그쪽으로 이제 계속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퍼셉트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달라인에 대해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해서 좀 할 거고, 이제 다층 인공신경망이 이제 다음에 들어갈 거고요. 아마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아마 요번 주에 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래서 일단 해보고 하는 분량만큼까지만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경망에 대한 개념이에요.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데이터 마이닝 시간에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줬죠. 자, 그래서 신경망입니다. 신경망인데 이 신경망이 이제 뭔지 한번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신경망은 말 그대로 뉴럴 네트워크, 우리가 인공 우리가 두뇌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이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그 이론,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인공신경망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사람의 머리를 닮아가게 만드는 망이에요. 그래서 인간 두뇌 구조와 유사하게 만든 지도학습 방법인데, 이게 인공신경망은 지도학습 방법도 있지만 비지도학습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은 이제 다 아시죠? 지도학습은 어떤 타겟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에 이제 제대로 잘 정확도를 높여서 하는 게 지도학습이고, 비지도학습은 그게 없는 상황에서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어소시에이션 룰이라든가 아니면은 클러스터링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신경망은 원래는 지도학습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가 여기서 비지도학습으로 확장을 했어요. 그게 뭐라고 부르냐면은 SOM이라 그래서 솜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솜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셀프 오거나이저 매핑이라는 그러는데, 이게 인공지능의 개념을 이용한 클러스터링 방법으로도 쓰고 있어요. 이게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신경망의 원리를 이용한 거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죠. 여기 보면 우리 사람으로 치면 눈, 코, 입, 귀 이런 것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그게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면 뇌에서 이거를 전체 데이터를 종합하죠. 그게 이제 sum of input이라 그래서 종합하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 우리가 결합함수라고 하죠. 결합함수. 그래서 우리가 눈, 코, 입, 귀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종합을 해야 되죠. 뇌에서. 그 기능이고요. 그래서 종합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뉴런에 전달을 할 거냐, 그걸 기억할 거냐, 아니면 없애버릴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어떤 행동을 취할 거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아웃풋을 내는 데 있어서 요 중간에 요 과정을 거치게 돼요. 맞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활성화 함수라고 합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이라 그래서 뇌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뉴런으로부터 어떤 데이터 값을 받아서 그 정보를 버릴 거냐, 아니면은 그 정보를 활용해서 다음번에 어떤 결과 값을 도출해 낼 거냐.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뉴런이라는 새로운 학습 방법론을 개발하게 된 거죠. 그게 뉴런의 개념이고요. 그 뉴런을 처음 이름 붙인 게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쓴 게 이게 우리가 지금 돼 있는 거고, 그 퍼셉트론이 여러 개가 묶여서, 즉 퍼셉트론은 한 개의 뉴런을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 머리에는 그게 수천만 개의
뉴런들이 모여 있죠. 그게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쓰는 게 인공신경망이라는 개념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네트워크의 개념으로 쓰는 거죠. 그 뉴런들이 묶여서 어떤 정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이 사람이 공부를 계속하면서 지식을 습득하듯이 컴퓨터도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학습을 한다는 거죠.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개념을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학습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다른 것들은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서 한번 돌려서 이제 그 결과값을 모델을 쓰고요. 그 모델을 이제 교차 분석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썼다 그러면 이제 인공신경망은 학습이 수천 번 이루어져요. 이제부터는 여기서는. 왜냐하면 뇌가 학습하듯이 그렇게 계속 학습을 해가면서 그 어떤 그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씁니다. 그게 기존에 했던 방법론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기존에 했던 거는 이제 학습은 하긴 하지만 이제 짧게 보통은 그 데이터에 맞춰서 학습이 되는 거고 그 데이터를 여러 개, 훈련 데이터를 여러 개 쪼개서 다양한 훈련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학습하는 개념이라 그러면 인공신경망은 그게 아니고 학습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그 가중치라는 개념에서 가중치를 계속 변화시키면서 학습하는 개념이에요. 약간 이제 학습이 틀리죠.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인공신경망을 듣고 왔기 때문에 처음보다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옛날에 우리 한번 해봤으니까 제가 좀 더 깊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경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뉴런은 한 개를 얘기하죠. 이렇게 보면 뉴런을 분석해 봤더니 이제 입력하는 여러 개의 이제 망이 이제 붙어 있는 거죠. 이거를 수상돌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다양한 뉴런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앞에도 뉴런이 있고 뒤로도 뉴런으로 있고. 그래서 하나의 뉴런의 관점에서 보면 이 수상돌기로부터 여러 가지 외부 정보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기 뉴런에서 그 정보를 종합하고 그걸 분석해서 그걸 보낼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보내기를 결정하면은 이쪽 그 출색 돌기라는 쪽에다가 정보를 전달하고요. 전기 신호를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그냥 없애버리고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액티베이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함수가 두 개가 있다고 배웠죠. 그죠? 결합 함수하고 액티베이션 함수가 있다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수학적 기호에 의해서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게 그림으로 표시를 한 거고, 이걸 이제 함수를 쓰게 돼요. 함수를 쓰게 되면서 우리가 파이썬 코드로 요걸 만들어야 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 절차죠. 이론적인 내용이고 그 이론적인 내용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 그래프를 구현하기 위해서 수학적 공식이 만들어지고 그 수학적 공식을 우리가 함수라는 이름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파이썬 코드로 그거가 구현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구현까지, 그 함수 코드까지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좀 내용이 좀 깊게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객체 지향 컴퓨팅 프로그램 중에 일종입니다. 그래서 객체를 만드는 개념이에요. 객체, 오늘 만드는 게. 여러분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배웠죠? 그죠? 2학년 때 배웠죠? 그 객체 지향에서 만드는 그 객체 지향 코드를 오늘 만들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인공신경망의 개념으로 코드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나의 뉴런이 아니고요. 이 뉴런이 인간의 뇌는 여러 개 묶여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거를 신경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신경망, 뉴런들의 묶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를 인공신경망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신경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층이, 뉴런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여러 개의 뉴런이 묶여지는데, 그 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깊게 층이 생긴다 그래서 딥이라는 말을 써서 딥러닝이 되는 거고요. 딥러닝하고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은 간단하게 신경망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신경망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각각의 뉴런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 뉴런들이 묶여져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일단 이제 이 신경망의 개발도 처음에는 이제 뉴런으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이 뉴런을 다른 말로 아마 퍼셉트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요. 자, 뉴런을 보겠습니다. 뉴런은 어떤 값이 정보가 들어오면은 이거를 활성화시킬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활성화시킬지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처음에 모든 정보를 취합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결합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왼쪽 파트하고 이 오른쪽 파트가 두 개로 나눠져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원으로 표시를 하기도 하고 이 원을 두 개로 표시도 하고, 왜냐하면 이 뉴런 하나에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결합함수, 정보를 취합하는 게 한쪽 파트가 있고, 반쪽은 그걸 내보낼지 어떤 값으로 내보낼지 두 파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을 많이 써요. 대부분은 그런데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많이 합니다. 뉴런이라는 의미로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보통 동그라미를 두 개 그리거나 아니면 반으로 쪼개서 표시하거나 해요. 우리도 뒤에 보면 두 가지 방법을 좀 혼용해서 쓸 거예요, 제가.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값이 있습니다. 임계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임계치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처리하는지를 오늘 좀 배워볼 겁니다. 임계치라는 게 어떤 값을 넘어가면 우리가 값을 보내거나 안 보내거나, 또는 어떤 값이 넘어가면 1을 보내거나 0을 보내거나, 어떤 특정한 값을 보내는 거를 우리가 트레스홀드라고 합니다. 어떤 기준치를 정해주는 거죠. 뉴런에서. 그죠? 근데 이 뉴런의 임계치는 우리가 학습을 하면서 계속 바뀌게 돼요, 얘도. 학습의 하나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계치를 우리가 임의로 정하지 않고요. 우리가 학습을 하면서 임계치를 스스로 정하게도 만들어줘요. 그 개념을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지. 우리 인간은 10억 개에서 10조 개 뉴런이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R이라든가 파이썬에서 우리가 다층 신경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하는 게 한 1000개 정도 뉴런을 만들어내요. 1000개에서 뭐 몇백 개에서 1000개 정도. 근데 딥러닝으로 가면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의 뉴런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양이 늘어나죠. 그래서 옛날에는 컴퓨터가 이게 용량이 딸렸기 때문에 딥러닝 쪽으로 할 만한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만큼 깊이가 컴퓨터 성능이 좋아져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뉴런의 정보가 들어오는데, 이 정보를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정보가 들어오면서 가중치라는 거를 두고 정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결을 하는데, 우리가 퍼셉트론이 처음 그냥 뚝 떨어져서 만든 게 아니고요. 실제로 보면 회귀분석 모형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